예,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문제, 전기 자계학 제4장 유전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9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비유전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비유전율이죠. 유전율은 진공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로 되어 있고, 비유전율은 진공의 유전율에 대한 물체의 상대 유전율이죠. 물체의 상대 유전율을 말한다. 그리고 특징은 ES는 제로보다 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기억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진공의 비유전율은 제로가 아니고 1이죠. 진공은 왜? 진공의 유전율과 진공의 유전율의 비를 비유전율이라고 하죠. 비유전율. 자, 그래서 진공은 자기 자신과의 비니까 1이다라는 게, 그래서 1번은 확실하게 틀렸죠. 틀린 것은 해서는 1번이 답이고, 공기 중에 비유전율은 공기 중의 비유전율 했으니까 공기의 유전율은 약 1이다. 1.000 한 59 정도가 되니까 약 1로 본다. ES는 항상 1보다 큰 값이고, ES는 절연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죠. 종류에 따라서 형상이나 크기 또는 종류에 따라서 절연물의 비유전율이 다르다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해줬습니다. 다음 5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0번 문제는 구체적으로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은, 가장 작은 것은 진공이고요. 가장 큰 것은 뭐 티탄산 바륨이더라 해서 약 1200 1500에서 한 1200 정도. 자, 음모해서 음모가 5에서 6 정도. 교재에 뭐 있죠. 파라핀에서 파라핀이 2에서 한 2.5 정도. 2에서 2.5. 공기가 약 1 정도 해서 티탄산 바륨. 자, 그래서 순서 공기가 제일 작죠. 공기, 음모, 파라핀, 유리나 음모, 티탄산, 바륨. 자, 이렇게 크기도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5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공기 중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5뉴턴이었다. 두 전화 사이에 유전체를 넣었더니 2뉴턴이 되었다. 자, F0가 5뉴턴이 되어 있고, 유전체를 넣었더니만 힘이 2뉴턴이 됐더라. 자, 유전체의 비유전율은, 이 F'의 비유전율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힘과 유전율과의 관계, F는 4파이 입실론 분의 1의 R 제곱의 Q1, Q2니까 유전율 간의 관계, 유전율이니까 유전율이 비유전율도 마찬가지죠. ES니까 반비례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율에 대한 문제니까 유전율로 기존의 유전율분의 변화된 유전율은 반비례하니까 F-분의 F와 같아서, 자, 그래서 비유전율은 F-분의 F 곱하기 ES로 구할 수가 있겠더라. 자, 힘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5뉴턴에서 2뉴턴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2분의 5 곱하기 ES가 ES-로서 약 2.5배가 되더라라는 것을 알았죠. 비유전율이
힘이 바뀌니까 힘이 어떻게 바뀌었냐? 5뉴턴에서 2뉴턴으로 바뀌니까 비유전율은 2.5배로 증가하더라. 그래서 4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5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유전체 내의 전속 밀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유전체 내부 전속 밀도예요. 내부 전속 밀도는 전하량 Q와 같죠. 그래서 진전하만 있다 해서 유도 전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유전체 내부에는 Q, 자 이게 전속 밀도하고 같죠. 그래서 답은 1번 진전하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유전율이 E0 곱하기 ES의 유전체 내의 전하 Q에서 나오는 전속선이에요. 자, 가우스 법칙에서 자, 첫 번째 전기력선의 수 단위 전하에 E0분의 공기 중일 때, 진공 중일 때, 자, 진공 중이 아니란다면은 2분의 1이 되겠죠. 진공 중이라면 E0분의 1. 자, 그럼 전속의 수는 한 개가 나오죠. 1쿨롱에서는. 그럼 두 번째 Q쿨롱에서의 전기력선의 수는 전기력선의 E0분의 1개. 자, 진공이 아니란다면은 이렇게 입실론분의 1개 이렇게 되겠죠. Q쿨롱에서. 그럼 전속의 수는 Q개가 되겠습니다. Q개. 자, 그래서 53번은 Q개. 자, 답이 되겠죠. 다음 5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폐곡면에서 나오는 유전속수가 n일 때 전하량은 자, 폐곡면 내부에서의 전속 밀도는 전하량과 같다라고 했어요. 전속의 수가 n개라고 하면은 전하량도 그래서 n 쿨롱이 되겠죠. 같으니까. 그래서 답은 1번 n 쿨롱. 다음 5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중 패러데이 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문을 보시면 되겠죠. 패러데이 관은 진전하가 없는 곳은 연속적이다. 진전하. 두 번째, 패러데이 관의 밀도는 전속의 밀도와 같다는 거죠. 크다 해석이 틀렸죠. 자, 진전하가 없는 점에서 패러데이 관은 연속적이다. 변화가 없다. 패러데이 관의 양단은 정부하와 부단위 전하가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5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표면 전하 밀도 로 S가 제로보다 큰 도체 표면상의 한 점의 전속 밀도 D가 이렇게 4AX 마이너스 5AY 플러스 2AZ일 때 로 S는 어떻게 되느냐? 로 S가 면전하 밀도예요. 면전하 밀도의 크기는 이런 뜻이죠. 예, 크기는 벡터량으로 주어졌으니까 각 직각좌표의 각 방향별 크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AXI 플러스 AXI 플러스 AYJ 플러스 AZK 이 성분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벡터량이다. 벡터량의 크기는 각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 플러스 AG의 제곱이죠. 그래서 단위 벡터를 벡터 앞에 크기의 제곱을 다 더해서 제곱근을 씌우면 되죠. 자, 그래서 D의 크기는 루트 해서 4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3 루트 5 쿨롱 퍼 메타. 그래서 전속의 단위니까 단위 면적당 전하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 루트 5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콘덴스의 비유전율 입실론 R의 유전체로 채워져 있을 때 정전 용량 C와 공기로 채워 있을 때 정전 용량의 B는, 물론 이 B를 비유전율을 말하는 거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모르신다면은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C0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S, C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의 D분의 S가 되겠죠. 자, 그래서 D분의 S, D분의 S 약수되고 2제로 약분이 되니까 입실론 S가 되더라. 그래서 C는 입실론 S의 C0라고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비유전율을 ES로도 나타내지만은 ER로도 나타낸다. 그래서 이건 ER로도 나타낸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평행판 콘덴스의 극판 사이의 유전율을 각각 입실론 1, 입실론 2 유전체를 반반씩 채우고 극판 사이에 일정한 전압을 가했다고 합니다. 매질 1과 2의 전개의 세계를 E1, E2 사이에 다음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나요? 전개와 어떤, 그래서 이 유전율과의 관계네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유전율이 전개 E1의 입실론 1, 전개 E2의 입실론 E2가 E1의 4배. 그렇다면은 이 전개와 유전율과의 관계에서 비례식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4파이 입실론 분의 R 제곱의 Q 볼트 퍼 메타니까 이 전개와 유전율은 반비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 E1분의 E2는 반비례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유전율 입실론 2분의 입실론 1 비례할 경우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B를 반비례하는 경우 서로 이 대각선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대각선으로 써주시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이 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했으니까 E2는 입실론 2분의 입실론 1 곱하기 E1의 관계가 있습니다. 의외로 쉽게 풀릴 것 같으네요. 자, 그래서 입실론 2가 4배의 입실론 1이니까 4배의 입실론 1분의 입실론 1 곱하기 E1이니까 약분을 하게 되면은 E2는 이제 E1의 4분의 1배의 관계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죠. E2는 E1의 4분의 1의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5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표면 전하 밀도가 시그마 쿨롱 퍼 메타 제곱 단위 제곱의 시그마
쿨롱이 있다. 대전된 도체 내부의 자속 밀도는 그래서 도체 내부의 전속 밀도. 전속 밀도는 자기력선의 묶음인 전속수와 관련이 있죠. 전속수. 그런데 도체 내부에는 자기력선이 없다. 그럼 전속도 없다. 그럼 전속 밀도는 제로다. 전속 수가 많으냐 작으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단위 면적당 알아보는 건데 자기력선이 없어서 전속수가 없어요. 그럼 제로죠. 제로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나 전위는 존재합니다. 전위는 달라요. 전위는 표면 전위와 같다. 그래서 혼돈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6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전개 2, 전속밀도 D, 유전율 입실론 사이의 관계를 표시한 것인데요. 무엇을? 풍극의 세기를 전개, 전속밀도, 유전율과의 관계로 나타내세요. 라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풍극의 세기는 어떻게 해요? D 입실론 제로 2죠. 입실론 제로 2. 자, 그래서 진공에서 공기 중에서 이렇게 단서를 붙여보겠습니다. 예. 자, 공기 중에 이건 입실론 2제로가 되겠죠. 공기 중. 자, 이렇게 2제로 붙이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2제로는 뭐와 같고 2제로의 2s-1의 2와 같고 D로 묶어낼 경우에는 1-2s분의 1과 같더라. 해서 식 3개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옳게 나타낸 것은 그래서 풍극의 세기는 전속밀도 빼기 입실론 제로분의 2, 제로 2가 되더라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같은 문제네요. 자, 유전체 내의 전개의 세기를 이 풍극을 P와의 관계를 나타낼 때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풍극율로 나타낸 건 풍극율로 나타낸 건 2제로 곱하기 2s-1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유전체의 풍극율에서 풍극율이 율을 그 사이라고 할 때 풍극 벡터 P는 그 사이 곱하기 2로 나타낼 수가 있다. 비유전율이 4인 경우에 풍극율은 2제로의 몇 배가 되겠냐 하는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풍극율은 2제로의 2s-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비유전율이 2s가 4다라고 주어졌으니까 2제로의 4-1은 3-2s. 자, 풍극율은 진공의 유전율의 3배가 된다 해서 답은 2번이 답이죠. 다음 6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평등 전개 내의 수직으로 비유전율 2s가 2인 유전체 판을 놓았을 때 판 내의 전속 밀도 D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쿨롱 퍼 메타 제곱이었다. 유전체 내의 풍극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풍극의 세기 P를 얘기했고 D를 얘기했고 비유전율을 얘기를 했으니까 풍극의 세기 P는 D의 1-2s분의 1의 식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D를 얘기를 했습니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1 마이너스 비유전율이 2분의 1이다. 자, 그럼 요거의 반이 되겠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쿨롱 퍼 메타 제곱이 되겠다 해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6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64번에 비유전율 ES가 5인 등방 유전체 한 면의 전개의 세기가 10의 마이너스. 자, 비유전율이 오고요. 전개가 10의 5성 10의 4성 볼트 퍼 메타일 때 풍극률은 어떻게 되나요? 자, 풍극률 그래서 풍극률 X 그 사이에서 분극률은 입실론 제로의 2s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1 해서 입실론 제로를 여기 입실론 제로 진공의 유전율이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으로도 나타내지만은 파이로 나타내면은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성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성 곱하기 비유전율이 5니까 5 마이너스 1은 4죠. 그럼 4하고 36은 9가 돼서 9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성. 자, 그래서 9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성 1번이 답이죠. 다음 6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전속밀도 D가 1쿨롱 퍼 메타제곱 해서 단위 면적당 1쿨롱이고요. 비유전율이 5인 유전체에서 균일하게 분극이 생겼다면은 분극의 세기는 자, 분극의 세기를 물었고 D가 있고 ES가 있으니까 분극 세기 P는 D의 1 마이너스 ES분의 1의 식을 사용하세요 라는 힌트가 벌써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D가 1이니까 1 곱하기 1 마이너스 ES가 5분의 1.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5분의 1이 5분의 4죠. 그래서 0.8 쿨롱 퍼 메타 제곱.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뭐 기본 문제죠. 그래서 기본 문제를 이거 기본 문제니까 쉽다. 이런 차원보다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6번입니다. 자, 66번은 유전체의 경계면 조건을 이제 다 나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개의 접선 성분이 같다. 두 번째, 전속의 법선 성분이 같다. 그리고 세 번째,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은 입실론 2분의 입실론 1과 같다. 세 가지가 어때요? 요즘 유전체 경계면의 경계 조건이었죠. 그래서 전개의 접선 성분이 같으니까 E1의 코사인 세타 1은 E2의 코사인이 아니고 자 E1의 사인 세타 1은 E2의 사인 세타 2가 되고 D1의 코사인 세타 1은 D2의 코사인 세타 2 해서 이 세 가지가 경계면의 조건이었죠. 유전체의 경계면의 조건 세 가지를 바르게 나타낸 것이 자 E2의 사인 세타 1은 E1의 사인 세타 1과 같고
D1의 코사인 세타 1은 D2의 코사인 세타 2와 같고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은 이 2분의 2원과 같다. 자, 여기서 추가한다면은 2원이 이 2보다 클 때 세타 1이 세타 2보다가도 커지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해결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다음 6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유전체 사이의 경계면에 전하 분포가 없다면, 자, 이것을 완전 경계면이라고 합니다. 완전 경계면의 조건이에요. 경계면에 전하 분포가 없어서 어때요? 다 서로 다른 유전체 사이에 이런 전속선이나 전기력선이 바로 다 통과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전개 및 전속 밀도는 전개는 접선 성분, 전속 밀도는 법선 성분이죠. 그래서 전개는 접선 성분, 그리고 전속 밀도는 법선 성분이 같다 해서 전개의 접선 성분이 1T죠. 2T와 같고, 그리고 전속 밀도에서 D1에는 D2N과 같다. 그래서 이것을 굴절각과 입사각으로 나타낸다면 E1의 사인 세타 1은 E2의 사인 세타 2와 같고, D1의 코사인 세타 1은 D2의 코사인 세타 2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깊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서 경계 조건에서는 결과식만 아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었죠. 다음 6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두 종류의 유전체 경계면에서 68번 전속과 전기력선의 경계면이 수직일 때 옳지 않은 것은 수직이다. 두 경계의 수직일 때는 세타가 제로일 때는 첫째 D1과 D2가 같고 E1과 E2는 같지 않죠. 그래서 전속은 연속이고 전개는 불연속이다. 자,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같을 때. 자, 보시겠습니다. 전속과 전기력선은 굴절하지 않는다. 그렇죠. 90도로 입사해서 빠져나가니까 굴절하지 못하죠. 그래서 수직으로 입사할 때도 굴절하지 못하지만 수평으로 입사할 때도 굴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굴절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전속 밀도는 연속 불변, 연속이고 불변하다. 맞습니다. 자, 전속의 세기는 불연속이다.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죠? 그래서 전속선은 유전율이 작은 유전체 쪽으로 모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유전체 중에서 유전율이 큰 유전체가 큰 유전체로 모이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셨어요. 그림을. E1과 E2에서 E1이 E2보다 클 때 이 전속선의 분포에서 큰 쪽으로 모이려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해서 4번이 틀렸죠. 자, 그럼 6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유전율이 각각 입실론 1, 입실론 2의 유전체가 접해 있는 경계면에서 전속선의 방향과 그림과 같을 때, 자, 입실론 1이 입실론 2와 같다면은 탄젠트 세타 2와 탄젠트 세타 1이 이 투분의 이원과 같다면은 얘가 이렇게 같죠. 그래서 클 때 전체가 같이 커주죠. 그래서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번이 답이죠. 다음 7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유전율이 E1과 E2가 되는 두 유전체의 경계면에 전속이 수직일 때 경계면에서 작용하는 힘은 수직일 때 힘의 방향은 힘의 방향을 표시했습니다. 벡터로 유전율이 E1이 클 때 여기 크다는 표시니까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향한다. 힘의 방향은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향한다라는 걸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1에서 E2로 E1 유전체에서 E2 유전체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향하더라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7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두 유전체 AB의 경계면에 전하가 없을 때 AB의 경계면에 전하가 없을 때 완전 경계면의 조건이 됐을 때 각 유전체 중에 전개의 방향입니다. 전개의 방향이 그림과 같고 EA가 100V/m일 때 EB는 어떻게 되나요? 자, 전개는 EA 사인이죠. EA 사인, 세타 A는 EB의 사인, 세타 B와 같다. 그래서 전개의 접선 성분이 같다라는 거죠. 접선 성분이 같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EB예요. 그래서 EB는 사인 세타 B분의 사인 세타 A 곱하기 2A와 같다 했습니다. 사인 세타 B에서 굴절각이죠. 굴절각이 사인 60도 분의 자 세타 A는 입사각이죠. 사인 30도 곱하기 2A는 100V 100이었어요. 자, 그래서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분의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자, 그래서 루트 곱하기 100은 루트 3분의 100 자, 볼트 퍼 메타가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루트 3분의 100이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7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72번 문제에서 x가 제로보다 큰 영역이 ER1이 3이고요. x보다 작은 영역에서 ER2가 5인 영역에서 5이다. 자, 이게 x가 제로보다 큰 영역이고 x가 제로보다 작은 영역이에요. 작은 영역에서 자, 유전율 E2가 2제로 곱하기 2R2인 영역에서 전개 E2가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20AX 플러스 30AY 마이너스 40AZ가 되겠다. 일때 유전율 E1의 영역에서의 전개. 자, E1의 영역에서의 E1을 구하라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X축이
첫째, 이제 X축의 방향이 어떤 축의 방향이? X축이 수직 성분이고 X와 Y축이 수평 성분이다. 이 두 가지만 안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자, 수직 성분은 뭐가 같고요? 전속 밀도가 같고, 그래서 D1이 D2와 같고, 자, 수평 성분에서는 전개가 같더라. 이 1X와 2X, X축에서, 자, 그럼 Y축에서 1Y와 이 2Y가 같고, 이게 1Z와 2의 2Z가 같다. 같으니까 X축의 수평축으로서 서로 같으니까 전개의 세계가 여기서 30과 40이죠. 30, 여기는 마이너스 40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문제죠. 그래서 수직 성분은. 자, 그럼 D1은 어떻게도 나타낼 수가 있나요? E1에 이 1X가 E2의 2의 2X와 같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자, E1이죠. E1을 구하는 거 전부 E1을 구해놨으니까, 자, E1X는요 입실론 1분의 입실론 2의 2의 2X가 되겠죠. 입실론 1이 얼마예요? 입실론 1이 3이죠. 3분의, 그럼 입실론 2가 5죠. 5 곱하기 이 2X가 20이죠. 20 하니까 3분의 10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원은 3분의 100I 플러스 30의 J 마이너스 40의 K. 자, 이가 볼트 퍼 메타가 되겠죠. 자, 요 문제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문제를 참 기억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 되겠다. 1번이 답이죠. 자, 다음 7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유전율이 E1, E2의 유전체 경계면에 수직인 경우에 수직력, 그래서 작용하는 응력을 구하라, 이라는 얘기죠. F는 수직인 경우에요. 자, 수직인 경우에서 2분의 1 E2 마이너스 E1의 D는 2분의 1 입실론 2분의 1 마이너스 입실론 1분의 1의 D의 제곱 뉴턴 퍼 단위 변적 하니까 메타의 제곱이더라. 수직일 때,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2가 입실론 분의 D가 되니까, 그래서 E2를 한다면 D2, E2 이렇게 되니까 E2분의 1에 D2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D2를 빼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자, 답은 몇 번이 답이었나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74번 문제는 이제 눈에 이것이죠. 제가 몇 번 그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속의 분포는 전속이 큰 쪽으로 모인다라고. 그래서 여기가 뭐였죠? 그럼 E1에서 E2 쪽으로 모이고 있네요. 그래서 E2가 전속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E2 요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니까 문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도 답이 보이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7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청전 용량이 C0인 평행판 공기 컨덴서가 있다. 이 극판에 평행으로 판 간격 D메타의 2분의 1 반 두께가 되는 유리판을 삽입했을 때 청전 용량을 계산해라는 문제겠죠. 예.
C0 공기 콘덴서입니다. 공기 콘덴서에 2분의 D만큼 유전율이 입실론인 유리를 충진했을 때의 정전 용량을 계산해라 라는 얘기고, 여기 2분의 D, 여기도 2분의 D죠. 2분의 D고 공기 컨덴서니까 유전율이 입실론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전 용량을 계산해 보면은 입실론 제로 분의 2분의 D 반 간격의 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입실론 제로 분의 D분의 2S가 되겠죠. D분의 2S의 콘덴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반이 공기만 있는 부분. 자, 유리로 충진한 부분은 유전율을 입실론으로 했기 때문에 입실론 2분의 D분의 S 해서 입실론 곱하기 D분의 2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과 2번의 콘덴서가 어때요?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반을 채웠으니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직렬 연결은, 콘덴서의 직렬 연결은 저항의 병렬 연결과 같아서 합분의 곱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합분의 곱은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로 합성 청전 용량을 구할 수가 있고, 자, 합성 청전 용량을 C-라고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자, 그래서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2S 더하기 입실론 D분의 2S 분의 입실론 제로 D분의 2S 곱하기 입실론 D분의 2S. 자, 합성 청전 용량의 식을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D 두 개를 앞으로 묶어낸다면은 D가 약분이 되고요. 자, 여기서도 ES도 묶어내서 위에 있는 ES와 약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남아 있는 게 입실론 제로 플러스 입실론 분의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자, 위치를 한번 바꿔볼까요?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입실론 곱하기 입실론 제로에 D분의 2S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입실론 제로 플러스 입실론 분의 입실론 곱하기 입실론 제로 D분의 2S는 2배의 C0가 되겠죠. 2배 C0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S죠. D분의 S인데 얘가 2S로 해서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C0. 자, 그럼 입실론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입실론으로 나눠줘야 위가 2C0가 되니까 위에도 입실론으로 나눠주고 밑에도 입실론으로 나눠준다면은, 자, 입실론이 약분이 되고 입실론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입실론 분의 입실론은 여기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하얀색으로 C-를 써본다면은 위에는 2C0만 남았고 밑에는 1 플러스 입실론 분의 입실론 제로가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 플러스 입실론 분의 입실론 제로 분의 2C0에서 4번이 답이 되겠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니까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를 대입을 한다면은 입실론 제로 이제 답은 알았으니까 약분을 하고 나면은 1 플러스 입실론 S분의 1분의 2C 제로.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건 사실은 이 형태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세요 하는 것도 비유전율인 입실론 S를 주고 계산을 하는 문제. 그래서 공기 콘덴서를 유전율이 입실론인 절연 물체로 충진했을 때의 합성 정전 용량은 1 플러스 비유전율 분의 1 분의 2배의 C0 해서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계산 문제를 유도하지 않고 바로 답을 할 수가 있고 식도 바로 찾을 수 있고 계산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세요. 그리고 식을 찾으세요. 두 가지 다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예. 다음 7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1 마이크로페럿 공기 콘덴서가 있는데 이 콘덴서의 극판간에 2분의 1 두께를 갖는 비유전율이 2인 유전체로 콘덴서 한 극면에 접촉하여 넣었을 때 그래요. 이렇게 한 극면에서 정확하게 2분의 D가 되게끔 비유전율이 2인 절연체로 충진할 경우에 정전 용량을 계산해라 이런 얘기. 그럼 다시 또 계산을 다 해야 됩니다. 다시 계산을 해서 C0는 E0에 D에 S를 놓고 네, C 다시는 E0에 ES에 D에 뭐 E0에 ES 그렇죠. 2분의 D를 놓고 이렇게 계산을 D에 S 자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해서 C-는 1 플러스 ES분의 1에 EC0가 되더라. 자, 이렇게. 요거는 공기 컨덴서의 공기로 완전히 충전이 됐을 때의 정전 용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정전 용량이다. 그래서 바로 1 플러스 비유전율이 2니까 2분의 1 플러스 2배의 정전 용량이 1 마이크로페럿 전체가 공기로 충전되었을 때 용량이 1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2분의 2에서 2분의 3, 2분의 3분의 2 곱하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이니까 3분의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마이크로페럿.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자, 몇 마이크로페럿이냐 했으니까 3분의 4 마이크로페럿이 되더라 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7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정전 용량이 C0인 평행판 공기 콘덴서의 판 면적이 3분의 2가 되는 공간에 비유전율 ES의 유전체로 채우면 공기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자, 이번에는 병렬로 연결을 했어요. 병렬 연결해서 3분의 1을 공기가 충전이 돼 있고 3분의 2가 비유전율이 ES인 절연물로 충전이 돼 있다. 그럼 자, 첫 번째 여기 C1, C2 이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이 E0 곱하기 D분의 3분의 1S 자, 그래서 3분의 1 E0의 D분의 S 자, E0의 D분의 S가 C0죠. 그래서 3분의 1 C0가 됐고 그럼 3분의 2S C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E0 ES 곱하기 D분의 3분의 2S가 되죠. 자, 그래서 3분의 2를 앞으로 내고 3분의 2와 ES를 앞으로 내니까 E0의 D의 S가 돼서 3분의 2의 ES의 C0가 되겠습니다.
3분의 2의 ESC0. 자, 이 C1과 C2에서 합성 정전 용량을 C-라고 둔다면은 병렬 연결은 저항의 직렬 연결과 같아서 더하면 되죠. C1 플러스 C2. 자, 그래서 3분의 1 C0 플러스 3분의 2의 입실론, 여기서 입실론 S, 입실론을 제대로 써야 되겠네요. 입실론 S의 C0. 자, 그럼 공통되는 문자 C0를 뺀다면은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의 ES의 C0.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3분의 C0를 뺀다면은, 자, 여기서 3분의 1 플러스 2 입실론 S의 C0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표현이 있나요? 3분의 1 플러스 2 C0, C0. 아, 있네요. 4번 3분의 1 플러스 2 ES의 C0. 자, 이런 문제가 병렬 연결일 때와 직렬 연결일 때 구분해서 뭐를 공기 컨덴서 내에 절연 물질로 총진해서 직접 구하라는 문제와 관계식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또 풀어봤고 다시 78번 문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8번 문제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이 이제 수직되는 방향으로 나누었어요. 수직되는 방향으로 나누면 직렬 연결이죠. 직렬 연결을 시켰을 때 어떻게 해요? 유전율이 2원과 유전율 E2와 2원, E2와 2원으로서 D1과 D2가 되도록, 그래서 위에를 C1, C2라고 한다면 C1은 그래서 E2, 그래서 이 C1은 C1 해서 C1을 숫자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관계는 없죠. 관계에서 풀어봐도 똑같은 결과가 될 텐데 그래도 숫자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밑에를 C1 컨덴서 위에를 C2라고 한다면 C1은 어떻게 해요? 입실론 1에 그래서 D1의 S 면적은 같죠? 같으니까 C2는 입실론 2에 D2의 S. 자, 이 컨덴서가 직렬로 걸렸으니까 저항에 직렬로 연결했으니까 저항의 병렬과 같아서 그래서 합분의 곱 형태로 나타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합성 정전 용량은 그래서 C1 플러스 C2분의 C1, C2 요 공식에 의해서 C1이니까 D1, E1의 S 플러스 E2의 D2의 S가 곱해져야 되니까 C1의 D1의 S 곱하기 C2의 D2의 S. 자,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죠. 곱하는데, 자, S가 같으니까 S, S, S. 자, 하나로 이렇게 뺀다면은 D1의 입실론 1 플러스 D2의 입실론 2 분의 C1의 D1의 자, 다시 여기 쓰겠습니다. D1의 C1 곱하기 D2의 C2의 S가 하나 남아 있죠. S.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통분을 하게 되면은 D1, D2 분의 E1의 D2 플러스 E2의 D1이 되겠고 D1과 D2와 D1과 D2가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면은 자, 여기에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밑에 남아있는 것이 E1의 D2 플러스 E2의 D1분의 C1 C2 입실론의 C1 C2의 S가 되겠습니다.
입실론 1, 입실론 2가 되겠죠. 여기가 왜 갑자기 C가 됐나요? 자, 여기서 자, 입실론 1, 입실론 2가 되겠죠. 여기서 합분의 곱해야 되니까 얘가 합분의 곱해야 되니까 C1, C2에서 얘가 안 바뀌었네요. 이렇게 입실론 1, 입실론 2 이렇게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입실론 1, 입실론 2의 S가 되니까 양변에 나누기 입실론 1, 입실론 2 나누기 입실론 1, 입실론 2 하면은 같은 거죠. 같은 거가 같게 되니까 자 여기다가 입실론 1, 입실론 2로 나누고 입실론 1, 입실론 2로 나누게 된다면 위에가 없어지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입실론 1, 입실론 1 약분이 되니까 입실론 2분의 D2 플러스 입실론 2와 2를 없애니까 1분의 D1분의 S. 자, 이렇게 계산이 정리가 되죠. 그래서 자, 합성 정전 용량은 입실론 2분의 D1 분의 입실론 1분의 D1분의 S 해서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것도 천천히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풀어보시는데 이런 문제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일단 후순위에서 이렇게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79번 문제는 Q 쿨롱의 전하를 가진 반지름이 Am인 도체구를 유전율 ES인 기름 탱크에서 자, 기름 탱크에 구가 있다고 합니다. 구가 있고 이 기름 탱크에는 자, 기름 탱크에 ES 비유전율이 ES인 기름이 있는데 자, 이 탱크에서 도체구를 공기 중으로 빼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럼 이쪽의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되겠습니까? W는 해서 정전 용량을 나타내야 되니까 Q에서 자 W는 2분의 1 해서 C분의 Q의 제곱이죠. Q의 제곱인데 E0 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C분의 Q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CS 이렇게 보시면은 W는 공기 중이니까 2분의 1 C0분의 Q의 제곱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거는 2분의 뭐 CS라고 하지 않더라도 C분의 Q 여기서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공기 중에 정전 용량 자, 이것은 ES가 되는 비유전율이 ES가 되는 정전 용량.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에너지는 차이죠. 양쪽의 에너지 차이니까. 자, W는, 에너지 W는, 그래서 EC0, 여기서 변화된 것에 EC0의 Q의 제곱 마이너스 EC분의 Q의 제곱.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C0니까 자, 여기다가 C0는 그렇죠. C0는 4파이 입실론 제로 A가 되겠죠. A 반지름이 A 메타 했으니까 A가 되겠고 C는 4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A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C0 곱하기 2니까 8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의 제곱 마이너스 8파이 E0 ES의 A분의 Q의 제곱이 되니까 자, 위로 가보겠습니다. 밑에가 잘릴 우려가 있으니까 위로 이렇게 가시면은 8파이 입실론 제로 A를 분의 Q의 제곱을 빼면은 1 빼기 8파이 입실론 제로 A를 빼면은 2S분의 1만 남네요. 뭐가요? 델타 필요한 에너지.
델타 W가. 그래서 8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의 1 마이너스 2S분의 1 하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개 E 볼트 퍼 미터, 전속 D 쿨롱 퍼 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전하죠. 유전율 E 페로 퍼 미터인 유전체 내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밀도는 에너지 밀도 축적되는 에너지 유전체 내에 그럼 2분의 1 E와 D가 돼서 2분의 1 E의 제곱이 되고 2분의 1 입실론 D의 제곱 줄 퍼 메타 삼성 단위 최적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정전 에너지와 전속 밀도 비유전율 입실론 R과 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세요. 동일 전속 밀도에서 비유전율이 클수록 축적되는 정전되는 에너지 W 밀도 ER이라는 이 변수를 가진 식에서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W는 2분의 1 이렇게 되죠. 2분의 1 어때요? 그래서 입실론 제로 입실론 R분의 D의 제곱 줄 퍼 메타 삼성 이렇게 되죠. 비유전율까지 나타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동일 전속 밀도에서 밀도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축적되는 에너지는 ER과 반비례하죠. 반비례해서 ER이 클수록 정전 에너지는 작아지죠.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축적되는 정전 에너지가 일정할 때 요거는 에너지 W가 일정하다고 합니다. ER이 클수록 전속 밀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전속 밀도 D의 제곱은 그래서 EW 이렇게 되죠. 전속 밀도. 자, 그래서 전속 밀도를 D는 루트 EW, E의 제곱, ER, 어쨌든, 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축적되는 정전 에너지가 일정할 때, 자, W가 일정할 때 ER이 클수록 전속 밀도도 커진다. 이 관계도 맞더라. 자, 세 번째, 굴절각이 큰 유전체의 ER이 크다. 굴절각. 그럼 이건 어떤 관계가 있었나요? 이 굴절각 E1과 E2가 클 때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크더라 해서 이것도 맞더라 하는 것을 알았고, 다음 전속의 매질 내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최대가 되도록 분포하고 있다. 어떤 개예요? 정전 에너지, 정전계예요. 정전계는 전개의 에너지가 최소로 분포하는 에너지계를 말하죠. 그래서 이 전속은 매질 내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최소가 되도록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8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어떠한 종류의 결정체를 가열해서, 자, 결정체를 모르겠습니다. 가열한다고 하네요. 가열을 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한쪽 면의 다른 쪽에 부의 전하가 나타나서, 자, 분극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분극 현상이 나타나서 반대로 냉각시키니까 역분극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역분극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파이로 전기죠. 이와 같은 것을 파이로 전기 효과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답은 1번이고요. 파이로 전기 효과와 앞전기. 자, 파이로 전기 효과가 나는 결정체를 파이로
효과가 나는 결정체를 어떻게 해요? 자, 압축하니까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데 압력을 제공을 하니까 기계적 이 분극 방향과 전기 분극 현상의 방향이 같을 때 동일한 경우 종효과라고 하고 수직으로 나타날 때 수직 방향일 때 얘를 횡효과라고 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분극이 일어나서 분극 현상과 기계적 응력이에요. 기계적에서 분극에서 응력이라면 되겠네요. 기계적 응력과 분극, 전기적 분극 현상이 동일한 방향일 때는 종효과, 수직 방향일 때는 횡효과라고 하더라. 자, 이게 앞전기 피해조 효과죠. 앞전기 혹은 피해조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다음 8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앞전기 현상에서 분극이 응력의 수직한 방향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무슨 효과라고 하느냐. 예, 앞의 문제에서 파이로 전기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전체를 가열하게 된다면은 정전하와 부전하가 양쪽으로 분리돼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즉 분극 현상이 발생하는 현상을 파이로 전기 현상이다. 이 물체를 냉각하게 되면은 다시 역분극 현상이 발생을 하죠. 예, 그래서 파이로 전기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고 83번 문제는 파이로 전기 현상이 발생하는 물질, 자, 강유전체죠. 자, 강유전체를 기계적으로 압축을 하게 된다면은 전기 분극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앞전기 현상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앞전기 현상이 발생을 할 때 기계적 분극과 전기 분극 현상이 동일한 방향으로 발생하는 것을 종효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계적 분극과 수직 방향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횡효과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기계적 응력과 전기적 분극 현상이 수직 방향으로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횡효과가 되겠죠. 자, 이상으로 전기 산업기사, 전기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문제, 전기 자기학 제4장 유전체에 대한 이론과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